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들어, 예전만큼 머리가 빨리 안 돌아가네? 아니,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런 생각들. 네, 나이가 들면서 좀 자연스럽게 들은 고민일 수 있는데요. 마침 딱 당신께서 공유해주신 뇌 회춘 프로젝트라는 아주 흥미로운 자료가 저희 손에 들어왔습니다. 아, 그 자료요? 네, 이게 그런 고민에 아주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미는 내용이에요. 뇌는 멈추는 게 아니라 다시 젊어질 수 있다. 이렇게요. 그렇죠. 상당히 도발적인 메시지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를 좀 깊이 파고들면서 정말 우리 뇌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 비결은 또 뭘지, 이걸 함께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네, 단순하게 정보 요약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뇌를 좀 더 유연하고 활력 넘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열쇠를 찾아드리는 게 이번 저희 탐구의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나이 들면 머리 굳는다 이 말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곤 하죠. 맞아요. 그냥 진리처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는 그 통념이 과연 진짜일까?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만든 한계는 아닐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핵심은 뇌의 가소성이라는 개념인데요. 아, 뇌 가소성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뇌가 변화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지 능력의 변화가 정말 피할 수 없는 노화 과정일 뿐인지 아니면 우리의 노력으로 뇌를 다시 좀 말랑말랑하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이 자료 속 과학적 근거랑 또 실천법들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한번 진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자료의 첫 부분을 보면 젊은 뇌하고 나이 든 뇌의 차이점을 딱 짚어주면서 시작하는데요. 이게 상당히 직관적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젊을 때는 신경망이 아주 유연해서 뭐든 그냥 스펀지처럼 쏙쏙 빨아들인다고 하잖아요. 새로운 단어든 개념이든 뭐 기술이든 기억도 비교적 선명하고요. 네, 학습 속도가 빠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게 오랜 경험 때문에 특정 생각이나 행동 패턴에 해당하는 뇌회로가 있잖아요. 그게 아주 두껍고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마치 매일 다니는 길이 반질반질하게 닳아서 아주 고속도로처럼 되는 것처럼요. 네, 그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그 익숙하고 단단해진 길이 물론 일상생활에서는 효율성을 높여주기도 하죠. 늘 하던 거니까요. 그렇죠. 빠르죠. 네. 하지만 동시에 그게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거나 다른 새로운 길을 탐색하는 것을 좀 방해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봐야 겨우 익숙해지거나 아니면 예전에 쉽게 이해했던 것도 잘 안 받아들여지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유연성의 차이가 느껴지는 순간인 거죠. 맞아요. 저도 어쩔 땐 그런 경험 때문에 이제 뭐 내 뇌는 끝났나 보다 이렇게 좌절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자료에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뇌회로가 굳어졌다는 게 뭐 변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하더라고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부분이 희망적인 메시지의 시작점이죠. 특정 경로가 강화되었다는 것이지 뇌가 새로운 길을 만들거나 기존 길을 수정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거든요. 아, 중요한 건 뇌는 여전히 변화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 잠재력을 깨우려면 젊을 때와는 좀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른 접근 방식이요? 네. 굳어진 길을 좀 부드럽게 만들고 또 새로운 길을 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잠재력을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요? 아마 이 부분이 다들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자료에서는 크게 네 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가지요. 첫 번째가 기존의 굳어진 길 흔들기, 다른 말로는 턱경로 약화라고 부르던데요. 근데 이건 좀 말 그대로 길을 흔든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하던 대로 안 하면 되는 건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은 기존의 자동화된 회로 있잖아요. 거기에 의도적으로 낯선 자극을 계속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낯선 자극이요? 네. 자료의 예를 보면 한국어 사용에 극도로 익숙한 뇌가 영어를 배우려고 할 때 그 기존의 강력한 한국어 처리 회로랑 새로운 영어 정보가 계속 충돌하겠죠. 그렇죠. 막 섞이고 어렵죠. 네. 이 과정에서 뇌는 당연히 혼란을 겪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충돌과 혼란이 경직된 회로를 유연하게 만드는 어떤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일부러 좀 편안한 상태에 안주하지 못하게 계속 괴롭히는 거네요? 하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건설적인 괴롭힘이랄까요? 자료에서
꾸준한 충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군요. 이게 근데 좀 피곤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효과가 확실히 있는 건가요, 그래도? 물론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뇌는 기본적으로 익숙하고 편안한 상태를 선호하니까요. 저항이 있죠. 네. 하지만 이 건설적인 충돌은 뇌가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자극에 적응하도록 유도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뇌 근력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뇌 근력 운동이에요. 재밌네요. 네. 자료에 따르면 이런 노력을 꾸준히 지속하면 어느 순간 정말로 그 두껍고 단단했던 회로가 다시 유연하고 날씬한 회로로 변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익숙함과의 의식적인 결별이 필요한 거죠. 아, 익숙함과의 결별. 멋진 표현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 볼까요? 약한 연결고리 강화하기.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정보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연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어의 뜻은 각각 알아요. 근데 그걸 모아서 문장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거나 아니면 글의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죠. 아, 네네. 그런 경우 정말 많죠. 특히 좀 복잡한 글을 읽거나 새로운 개념 배울 때요. 그렇죠. 개별 정보, 그러니까 점은 아는데 그걸 연결하는 선이 약한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약한 연결고리는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 건가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관계학습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막 외우는 게 아니라 정보들 사이의 연관성이나 패턴, 구조,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훈련이죠. 관계학습.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이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수학 문제풀이, 논리 퍼즐, 아니면 문장 구조 분석 같은 것들, 심지어 시계 읽기 훈련 같은 활동도 예로 들고 있어요. 이런 활동들이 마치 끊어진 다리를 이어주듯이 약한 연결고리들을 점차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아하. 처음에는 좀 더디고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료에서 언급하듯이 이런 작은 성공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능력이 확 향상되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시너지 효과라.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일으킨다. 와, 이거 되게 희망적인데요. 마치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다 보면 어느새 집이 완성되는 것처럼요. 네, 비슷한 원리죠. 이게 단순히 어떤 특정 기술 향상을 넘어서서 전반적인 인지 능력의 기초를 다지는 그런 작업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개별 지식 습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지식들을 서로 연결하고 또 활용하는 능력, 즉 관계 처리 능력을 키우는 것이 뇌를 더욱 유연하고 강력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게 뒷받침될 때 새로운 정보 습득 능력도 같이 향상될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전략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어쩌면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두통이라 지끈거림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네. 이 부분 흥미롭죠. 보통 새로운 걸 배우거나 어려운 문제에 막 집중할 때 머리가 아프면 무리했나 보다, 뇌가 과부하 걸렸나 이렇게 생각하고 멈추거나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쉬어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 자료는 놀랍게도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오히려 뇌가 성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요. 이게 정말인가요? 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한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무언가를 배울 때 뇌 속에서는 실제로 뉴런들이 새로운 연계를 만들고 기존 연결을 강화하고 이런 매우 활발한 전기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군요. 네,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모하는 과정이죠. 이때 느껴지는 약간의 피로감이나 지끈거림은 바로 뇌가 열심히 공사 중이라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운동하고 나서 근육통 느끼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왜 근육통이라니?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머리 아픈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성장의 증거일 수 있죠. 그럼 머리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밀어붙여야 하나요? 근육통처럼? 그건 아닙니다. 자료에서도 강조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휴식입니다. 휴식. 네, 억지로 계속하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휴식을 취하면 우리 뇌에 휴식 모드 신경망, DMN, Default Mode Network라는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DMN이요? 그건 뭔가요? 이 DMN은 우리가 멍하니 있거나 아니면 잠깐 다른 생각을 할 때 있잖아요. 그때 마치 컴퓨터 백그라운드에서 프로그램이 조용히 돌아가듯이 방금 학습한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고 분류하고 또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아주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와, 쉬는 동안에도 뇌는 일하고 있었네요. 네, 새로운 신경 연결을 안정시키는 아주 중요한 시간인 거죠. 그러니 자료의 표현처럼 머리 아프다 이퀄 뇌가 성장 중이다 플러스 잠시 쉬면서 정리할 시간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불편함을 성장의 증거로 인식하되 적절한 휴식을 통해서 그 성장을 도와주는 거죠. 와, 휴식이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뇌가 스스로 학습 내용을 다지는 시간이라니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꼭 기억해둬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전략입니다. 나이와 무관한 뇌의 가능성. 이건 앞서 이야기한 뇌 가소성이랑 좀 연결되는 내용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서는 심지어 90세, 100세에도 뇌는 여전히 살아온 연결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네, 현대 뇌과학 연구들이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젊을 때처럼 학습 속도가 번개같이 빠르거나 한 번에 많은 정보를 처리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반응 속도라든지 정보 인출 속도가 좀 느려질 수는 있죠. 네, 그건 체감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변화의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속도에 문제가 있을지는 몰라도 새로운 신경망을 형성하고 기존 신경망을 재조직하는 능력, 즉 뇌 가소성 자체는 평생 유지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인지신경망의 재조직화라고 표현했죠. 인지신경망의 재조직화? 네, 비유하자면 오래된 도시의 도로망을 필요에 따라서 계속 정비하고 확장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속도는 좀 느려져도 방향만 맞다면 계속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마음가짐이라고요? 네, 그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나는 나이 들어서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실제 뇌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가요? 바로 그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리적인 태도가 우리의 생물학적인 뇌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정말요? 네, 스스로 나는 못해. 이 나이에 뭘? 이렇게 한계를 딱 설정해버리면 실제로 새로운 도전을 피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뇌에 필요한 자극을 주지 않게 됩니다. 뇌 가소성을 활용할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셈이죠. 아, 그러네요. 반대로 나이와 상관없이 배울 수 있어. 새로운 건 재미있지. 와 같은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가짐은 새로운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도전을 즐기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뇌의 변화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어떻게 보면 뇌의 잠재력을 믿는 것 자체가 뇌를 위한 가장 강력한 영양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와, 뇌 자체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걸 대하는 우리의 태도까지 정말 중요하다는 거군요. 자, 그럼 이제 이 네 가지 전략들을 실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넘어가 볼 시간입니다. 네, 이제 실전이죠. 이론은 이제 알겠는데 막상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좀 막막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또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다행히 자료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4단계 실천 방안을 순서대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네, 따라하기 쉽게 단계별로요. 1단계,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라. 이건 첫 번째 전략이었던 터 경로 약화랑 바로 연결되네요. 그렇죠. 늘 하던 것, 잘하는 것만 계속하면 뇌의 특정 경로만 계속 단단해질 테니까 일부러 좀 낯선 영역에 발을 들여놓는 겁니다. 예를 들면 평소 전혀 관심 없던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한다거나 네, 외국어요. 아니면 한 번도 다루어 본 적 없는 악기에 도전한다거나 코딩 같은 논리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기술을 배우는 거죠. 핵심은 새로움과 낯섦입니다. 이걸 꾸준히 시도해서 기존에 굳어진 뇌 회로에 계속 신선한 자극을 주는 거예요. 네, 그 낯섦이 중요합니다. 2단계, 관계 학습 훈련을 꾸준히 하라. 이건 두 번째 전략, 약한 연결 강화를 위한 실천법이겠죠. 맞습니다. 그 문장 구조나 논리 전개를 한번 분석해보는 활동 같은 것들이요. 중요한 건 정보들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는 훈련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특히 꾸준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괜찮아요. 관계를 파악하고 연결하는 훈련을 반복하면 점과 점을 잇는 능력이 점차 강화되거든요. 아, 꾸준함. 네. 이게 단순히 특정 문제 해결 능력을 넘어서서 정보를 더 깊이 이해하고 복잡한 상황을 분석하고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그런 전반적인 인지 능력 향상의 토대가 됩니다. 3단계, 학습 중 머리가 쥐끈거리거나 피로감이 느껴지면 죄책감 없이 잠시 휴식하라. 이건 세 번째 전략, 두통 성장 신호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이네요. 네, DMN을 활용하는 거죠. 아, 머리 아파. 역시 난 안 되나 봐. 이게 아니라, 오,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잠깐 쉬면서 정리할 시간을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죠. 억지로 막 밀어붙이지 말고 잠시 눈을 감고 명상을 하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잠깐 다른 생각으로 환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뇌의 DMN이 활동하면서 학습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고 다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한 휴식입니다. 4단계. 이 모든 것을 루틴으로 만들어라. 어쩌면 이게 가장 실천하기는 어렵지만 또 가장 중요한 단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습관화. 하루 20분이든 30분이든 매일 정해진 시간에 혹은 식사 후나 잠들기 전처럼 특정 활동과 연계해서 습관처럼 만드는 거죠. 매일 양치질하듯이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꾸준히 반복하면 뇌는 새로운 자극에 점점 더 유연하게 반응하게 되고 잊어버림, 다시 기억함, 그러니까 학습 효율 자체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주기가 짧아지는 거죠. 이 루틴화의 힘을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꾸준한 반복은 단순히 습관을 형성하는 것을 넘어서 뇌과학적으로도 신경 연결을 물리적으로 강화하고 정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아, 물리적으로도 강화되는군요. 네.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근육이 발달하고 체력이 향상되잖아요. 그것처럼 뇌도 꾸준한 훈련, 즉 루틴화된 학습과 자극을 통해서 더 젊고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4단계 실천 방안은 단순한 공부법이 아니라 뇌 자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젊음을 유지하는 말 그대로 뇌 회춘 프로젝트를 내 손으로 직접 실천하는 과정인 셈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뇌 회춘 프로젝트 자료를 통해서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뇌는 결코 멈추거나 쇠퇴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네,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였죠. 핵심은 결국 안주하지 않는 태도였던 것 같아요. 굳어진 생각의 틀이나 익숙한 경로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자극으로 뇌를 계속 흔들어 깨우고 또 정보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꾸준한 훈련으로 강화하고 심지어 학습 중에 느끼는 불편함마저 성장의 신호로 긍정하는 것. 맞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지식 습득을 넘어서 우리 뇌를 다시 젊고 활력 있게 만드는 여정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전히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자료 전반에 걸쳐서 마음가짐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었잖아요. 네, 그랬죠. 태도가 중요하다고. 네,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과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한계 설정이 실제 뇌의 변화 가능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내 뇌는 변할 수 있고 나는 성장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 것, 그 믿음 자체가 우리가 뇌 회춘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첫걸음은 아닐까요? 믿음 자체가 시작이다. 네, 학습과 성장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느 정도이신가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의미 있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뇌의 잠재력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열쇠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있는지도 모릅니다.